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단골 고민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문수동사님, 어떤 고민 상담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불륜이라는 봅니다. 말씀하시면서도 왠지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은. 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불륜. 네. 괜히 내가 막 위축이 된 것처럼 불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이신당님은? 저는 빙의 또는 뭐 귀신병, 뭐 안 그러면은 뭐 신병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갑자기 차원을 또 이렇게 쫙 넘어가네요. 그러면 우리 1월 신국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을 투자하신 분들, 투자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이제 진로로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도령님은 저도 비슷하게 이제 뭐 투자 아니면은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학생분들 많이 오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각각의 그 단골 고민 분야가 본인이 광고하지 않았는데도 네. 뭐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괜히 이상하게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스스로도 그렇게 자문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신기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떠세요? 구인도령님? 저는 매일매일이 신기합니다. 왜 이분들이 날 찾아올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기하고 질문 하나하나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유가 있을까요, 구기신당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갑자기 미치면서 신령님을 모시게 돼서 이제 몸도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거 보면 희한하게 그냥 봤을 때는 멀쩡한데 뭐 이유 없는 병, 아프고 못 자고 우울증 같은 뭐 그런 증세부터 뭐 아니면 아예 빙의가 돼가지고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퇴마 같은 거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신을 모셔야 되는 또 그런 분도 있고 저 1년 365일이 몸이 아픕니다. 제가. 맞아요. 다 아파. 그러면 우리 1월 신국님은 네네. 투자나 진로 관련 네네네네.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어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만 말하면은 그렇게 어린다고 표현 좀 20대인데, 네, 10대 후반 정도에 이제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왔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한 친구인데, 뭐, 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몸 관리도 하고 했는데, 운동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같이 왔으니까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상처를 받을까봐 따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혹여 아이가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된다면 공부를 좀 하는 쪽이 좋겠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찾아왔을 때 운동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데 우리가 일명 말하는 관음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네. 공무원 국가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 운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운동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혹시나 진로가 바뀌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이제 왔던 부분인데 이 친구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 무당들은 이제 신을 모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괜찮아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1년 만에 합격을 해서요. 연락이 왔어요. 아니 운동선수에서 갑자기 시험 합격이라니. 그래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지로 노력한 것도 있었지만 이 사주에 이런 관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아이가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크지 않았을까.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 너무나 저는 때는 감사했던 부분이었어요. 제일 흐뭇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궁금하면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불륜이라는 좀 무거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우리 문수동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저한테 제가 신령님 모신 지 얼마 안 됐을 적이에요. 처음으로 바람점을 봤는데 이분이 이혼한 지 40대 된 후반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재산이 좀 있어요. 자식도 있고요. 근데 그 상대방의 남자분이 이제 연하의 남자인데 좀 잘생겼었는데 근데 사실은 넣자마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우리 동자 애기 씨가 아빠 여자 있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여자 있네? 얼굴값을 그러는 거예요. 하다가. 예, 예, 딱 그러는데 이렇게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깎이 손을 쥐고 있는데 너무 그게 보니까 이 애기 씨가 말하니까 이제 제 말을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헤어지지도 않고 근데 남자든 여자든 마음을 보고 만나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남자분이 쌍욕을 하면서 제가 헤어지라고 했어요. 헤어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남자분이 그 자리에서 입에 많은 여자인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신선한 신령님들 계신 데서.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제가 한 10년, 20년 욕을 다 먹었어요. 아니, 근데 그 두 분이 네. 이제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아기는 나왔을까요? 남자분은 총각, 여자분은 이혼해서 재혼 부부. 아, 그래서 아이가 없으니까 또 빨리 헤어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저한테 그날 이렇게 한 10여 년치 욕을 먹었는데 시간이 이제 그래갖고는 못 헤어진대요. 못 헤어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한 1, 2년 훌쩍 시간이 지났는데 여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뱃속에 태기 애기 씨로 보니까 딸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아빠야 두고 손잡고 왔어요. 그 남자는 헤어지고 모든 금전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이게 한마디로 해서 오지가 돼갖고 왔어. 딸아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어떡해. 정말 불륜이라는 게 나쁜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망쳐놓을 만큼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규인도령 얘기 좀 들어볼까요? 무거운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 보죠. 요즘 보면 저희 직업도 경계를 좀 타는 것 같아요. 경기가 힘들 때는 이제 직장인들도 힘드시겠지만 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토로하시는 게 이직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월급이 밀리지는 않겠느냐, 아니면 요즘 매출이 안 올라와서 월세나 공과금 밀리진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안고 오시죠. 맞아요. 그리고 예전하고는 직장 생활하는 그 연도수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조기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그런 고민들이 아마 좀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럼 구미신당께서는 그 단골 고민 중에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사연이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분은 이제 여성분이신데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제 신당에 이제 세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자 두 분, 할아버지 한 분, 지팡이를 짚고 또 반까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진짜 많았나 이렇게 봐. 보니까 할아버지도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고 또 여동생분하고 또 언니, 할아버지가 오신 건데 언니가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했는데 안 앉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막 좋대. 그래서 할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할머니 여기 왜 온지 아세요? 그랬더니 나 퇴마하러 왔어. 이래. 근데 빙인데 본인이 나 퇴마하러 왔대요.
그 지금 미친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증세가 안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안 주무신대요. 그리고 옷을 막 다 벗는 거예요. 계속 덥다고. 옷을 막 벗고 동네 이제 옷 벗고 밖에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좀 먼 데서 오셨어요. 저기 밑에 지방에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도 몸이 거동도 안 좋고 또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거의 한 80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여동생분이 언니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좀 너무 마음이 걱정돼서 왔나 아파서 봐요. 이렇게 오셨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같이 오셨는데 일단은 어떤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맞죠. 어, 빙의 같은 거. 이게 뭐 부적으로 될 것도 아니고 맞아. 만져준다고 될 것도 아니고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안 된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분도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또 사는 형편이 그렇게 뭐 기초수급자 이런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돈 생각 별로 안 하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진행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이제 어깨의 짐도 무겁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하고 나서 연락이 이제 뭐 며칠 됐어요. 됐다가 연락이 없는데 그때 또 제가 어깨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병원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서 많이 본 분들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이에요? 네. 와. 자매가. 어, 그런데 나는 그 병원에서 나를 막 이렇게 하기가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 상태가 말을 또박또박 잘 하시고 언니 뭐 어떻게 하고 뭐 언니도 뭐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있는데 뭐 허리가 안 좋으셨는지 검사를 받으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저 할 거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계속 봤는데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다른 그 환자분 걱정해 줄 정도로 아저씨는 어디 아파서 오셨나 봐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도 제가 도와드렸다 이거보다 좀 좋은 일을 했다는 좀 어떤 맞아. 맞아. 천사 같은 마음으로 하셨나 봐. 너무 그 정신이 올바르시니까 이제는 그 남편분이 좀 솔직히 몸이 건강이 더 안 좋으셨었거든요. 근데 참 그 이후로 또 연락이 돼서 이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지내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참 신령님은 있구나. 또 빙의 이런 것도 우리가 병원에서 되지 않는 어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 와. 도움을 하셨나. 잘하셨네. 고민은 많지만 해결은 됩니다. 이 이야기 끝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그래도 좀 따뜻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중요한 건 또 고민 있을 때 가슴속에 그냥 응어리처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야기하고 맞아요. 남들에게 꺼내 보이고 위로받고 치유받으면서 그게 회복이 되어가지 않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